어느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참 계절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지나가는 건 계절만이 아니죠. 지금 대선 정말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출간 정치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대중들과 호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네, 우리가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조금은 진지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책 출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좀 정색하고 해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정치가 좀 희화화된 맞아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 책 출간도 사실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경쾌하게까지는 못 해드려도 뭐 진중하게보다는 좀 재밌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주제라고 생각해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정치인들의 책 출간 관련해서 그분들이 왜 책을 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죠. 출판계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책 출간,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곧 대선이니까 대선 주자들의 책이 뭐 두드러지게 우리 앞에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실은 뭐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정치 영역에서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지자체 장 선거할 때도 책이 뭐 출간되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왜 그 사람들 말고 그분들이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가? 네. 그만큼 책이 공신력이 있다. 그렇죠. 책이 갖고 있는 매체로서의 어떤 영향력, 그렇죠. 공신력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언론 인터뷰는 작은 이야기들밖에 중요한 얘기 이렇게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책은 이를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비전이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 출간 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여당, 야당, 여권, 야권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웬만하면 책을 다 최근 한 권씩 맞아요. 내셨어요. 그렇죠. 뭐 리스트 잠깐 보자면 뭐 유력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건 사실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그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좀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낙연의 약속. 지난 5월에 나왔고 추미애의 깃발. 네. 경희대 김민웅 교수와 공저한 책인데요. 그런가 하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 맞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나왔고 공교롭게 야권은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최근에는 출간이 된 게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들 외부에서 뭐 수혈된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정치 영역에서 보면 뭐 지지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유력 후보고 누가 가장 최고의 지지도를 받고 있고, 근데 그것과 출판 시장에서의 판매량의 추이와는 꼭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본인 욕심 때문에 내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욕심이 아니더라도 캠프의 욕심 때문에 책 한 권쯤은 있어야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 병풍 같은 거 잘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해요. 사실 저는 과거에는 이 정치인들이 내는 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굳이 이거 뭐 정책 홍보물이나 아니면 뭐 브로셔나 이런 거 통해서 해도 될 이야기들을 굳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출간해야 될까? 그리고 몇몇 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서점에서 매대에 사라진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의 독자를 그냥 우리 일반 평범한 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목적에 의해서 책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냥 대중들에게 잊혀져도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도구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좀 뒤에 할 얘기이지만 정치인들이 책을 출마 전에 낼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정치인으로서 그게 뭐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성과를 내고 회고록 형태로 책을 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전 대통령들이 대부분 회고록을 내잖아요. 맞습니다. 회고록을 내면 이 회고록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선인세가 지불이 되고 맞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내에 들어올 때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또 내고 대표적으로 오바마의 약속의 땅 그거 선인세가 사상 최대 선인세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선거 전에 책을 내는 거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공직에 진출했을 때, 공직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기록을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기는 게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외 출판 시장을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소셜 미디어에 메르켈 총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메르켈 총리 독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시장에서 메르켈 총리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출간되고 있다. 회고록, 그렇죠. 평전. 맞아요. 근데 책 표지를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저자들이 어떤 평가, 그 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사진이 되게 다양하게 찍혀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 사진 예. 젊었을 때부터 되게 재밌게 예.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정치인의 어느 정도의 이력이 끝난 이후에 그분을 평가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문화도 상당히 부러운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책 출간 이야기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뭐 대선 주자들이 책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 정치인들의 책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형성돼 있었을 때가 있었죠. 맞아요. 대필 작가 그 시기에 굉장히 바쁘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고쳐지지 않다가 최근에서 이제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죠. 왜 계속 대필 작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부풀려진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예 이제 대담직으로 바꾸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출판계에서 돌고 있는 트렌드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작년 뭐 올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대한민국이 갈등이 정말 분출되고 폭발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다양한 갈등이 뭐 그러면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진영 그렇죠. 논리를 대변하고 진영 싸움을 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용도로도 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서 대표적인 책이 역시 조국의 시간 그렇죠. 이겠죠. 네. 조국의 시간 판매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3, 40대 정도 그리고 뭐 젊은 층 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세대에 딱 그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런 책들이 조국의 시간이 특별히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으로 인식됐다. 네, 맞습니다.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조국의 시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도 뭐 정치인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책이었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조국 흑서라고 불렸던 또 조국 백서라고 불렸던 조국의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근 이 정치 관련 책들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논쟁은 좋은 것이었어요, 원래. 맞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70년대나 80년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논쟁은 굉장히 건설적이었고 생산적이었는데 지금 이 정치책과 관련한 이 논쟁은 거의 논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이 제가
아까도 무슨 도구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목에서도 도구로 전락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SNS에 한 그 편집자가 책이 도구가 될 때라는 비슷한 제목의 글을 한번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되게 마음이 이렇게 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효과들이 너무 크다. 특별히 이렇게 맨날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화되는 건 좋은 건데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아쉬운 심정이죠. 지지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맞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음.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담는 책 이걸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책 중에 굉장히 전범 삼을 만한 책들이 많이 있었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거에 걸맞는 격식과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격이 있는 활동이잖아요. 맞습니다. 품격이 있는 활동인데 그런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정말 잘 냈으면 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들을 내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참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일종의 팬덤처럼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최근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책이 정말 출간 붐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걸 주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알차고 좀 진정성이 있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뭐 외국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좋은 예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녹아드는 그런 시스템상에서 잘 녹아드는 그런 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돼요. 네, 오늘 정치인들의 책 출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은 장동석입니다. 네,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방대하게 지금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북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늘은 정치인들의 책 출간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꾸려봤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시고 저는 북 내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